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직장인 지은이에요. 솔직히 이런 이야기 어디 말하기도 좀 부끄럽지만 요즘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이야기로라도 풀어보고 싶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전남친 민수를 만난 건 2년 전 봄이었어요. 친구 소개로 밥 한번 먹자고 나갔는데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직업도 괜찮고 말투도 부드럽고 뭔가 믿음직한 사람 같았어요. 그때만 해도 이 사람이라면 오래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만날수록 민수는 좀 어린애 같았어요. 집에서는 엄마가 다 해주는 듯 했고 밥 한번 먹어도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안 해줘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땐 그게 귀엽다고 느껴졌어요. 아직 철이 덜 들었구나. 내가 좀 챙겨줘야겠다 싶었죠. 사랑이란 게 한쪽이 보듬는 걸로 시작되잖아요. 우린 점점 자주 만나다가 주말엔 자연스럽게 민수 자취방에 있게 됐어요. 그 집은 솔직히 좀 충격이었어요. 싱크대엔 설거지 쌓여 있고 바닥은 먼지 구름. 냉장고는 오래된 반찬통이 터질 듯 꽉 차 있었죠. 그래서 제가 주말마다 청소하고 반찬 만들어주고 빨래도 돌렸어요. 민수는 고맙다고 말은 했지만 손 하나 까딱 안 했죠.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불평하지 않았어요. 나라도 깨끗하게 만들어줘야지 그게 사랑이라 생각했거든요. 처음 민수 어머니를 만난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직접 만든 잡채를 들고 인사드리러 갔는데 첫 마디가 요즘 애들은 집안일도 잘하네 였어요. 칭찬 같으면서도 어딘가 평가받는 기분이었죠. 그래도 웃으면서 아니에요. 그냥 민수 도와주고 싶어서요. 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우리 민수가 이런 여자 만나서 다행이다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이상하게 책임감 같은 게 생겼어요. 내가 이 집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구나 싶었죠. 그날 이후 전 남친 집은 점점 제 손이 닿는 곳이 많아졌어요. 냉장고 정리, 세탁기 청소, 심지어 쓰레기 버리는 방법까지 제가 다 알려줬어요. 민수는 고맙다는 말보다 우리 엄마도 너 같은 며느리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자주 했죠. 그땐 그 말이 칭찬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이미 사랑받는 여자보단 집안일 해주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연애 1년쯤 됐을 때였어요. 민수가 갑자기 말했죠. 우리 엄마가 너 청소 잘한다고 엄청 칭찬하더라. 다음에 와서 우리 집도 좀 해줄래?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뭐? 나 너네 집 도우미야? 농담처럼 넘겼지만 그때 마음속 어딘가가 스쳤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사랑받기보다 고마운 사람으로만 남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민수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예전엔 우리라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로 바뀌었죠.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도 폰만 보고 직감했어요. 아, 이제 끝이구나. 헤어지자는 말을 꺼낸 건 나였지만 그 사람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래, 잘 지내라 한마디 하고 돌아섰어요. 그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문제는 그 후부터였어요. 이별하고 3달쯤 지났을까요? 주말 오전 집안 정리하다가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지은 씨, 그동안 우리 민수 집 정리해 주신 거 청소 비용 정산은 언제 하실 건가요? 순간 제 손에서 걸레가 뚝 떨어졌어요. 정산? 제가요? 잠깐 멍하게 서 있다가 보낸 사람을 확인했죠. 민수 엄마라고 저장돼 있더라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별 뒤로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는 분이었거든요. 저는 정중하게 되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가 돈을 받아야 한다는 건가요? 내야 한다는 건가요? 곧바로 답장이 왔죠. 아니요, 지은 씨가요. 민수방에 두고 간 음식물 쓰레기며 남은 반찬통 때문에 벌레가 생겼어요. 건물 전체 방역 들어가서 비용이 많이 나왔네요. 연애 기간 내내 집안일 하셨으니 책임 반반은 기본이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연애하면서 제가 치워준 게 몇 갠데 이제 와서 책임이 반반이라고요? 그 말투엔 확신이 있었어요. 마치 그게 너무 당연한 상식이라는 듯. 잠시 후 사진이 왔어요. 문 앞에 봉투 몇 개, 시커먼 비닐에 담긴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경고 악취 민원 접수됨이라고 적힌 종이.
저는 수만 번 크게 쉬고 차분하게 답했어요. 어머님, 제 물건이었던 건 없습니다. 남은 반찬들도 헤어진 날 전부 가져왔고요. 혹시 민수가 버리지 못한 것들이라면 그건 민수 책임 아닌가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짧은 답장이 왔어요. 민수가 한동안 우리 집 앞에 놔두고 출근했다더군요. 그때 지은 씨도 같이 버리기로 했다면서요. 얼른 해결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사진과 문자, 통화 기록을 하나하나 캡처해두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겠구나 싶어서요. 저는 회사 동기 할인에게 먼저 털어놨어요. 할인은 들으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그건 명백히 억지야. 너는 청소해준 호의를 했을 뿐인데 거꾸로 돈을 내라니. 문자 저장해둬. 다음은 동네 언니 유진. 현실파 언니답게 딱 잘라 말하더군요. 지은아, 그 집은 지금 너를 관리비 내는 사람으로 보는 거야. 정중하되 단호하게 거절해.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단단해졌어요. 예전에 저는 무슨 일이든 제가 할게요라고 먼저 말했죠. 근데 이제는 아니었어요. 제가 만든 쓰레기가 아닌데 왜 제가 비용을 내요? 저는 아주 길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님, 저와 민수는 이미 관계가 정리됐습니다. 연애 중 제가 한 청소와 반찬은 호의였고 그에 대한 금전정산의 합의는 없었습니다. 현재 발생한 오염과 방역 문제는 거주자 관리 범위입니다. 다시 청구하시거나 폭언이 계속되면 내용 증명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보내고 나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동안 좋게만 보였던 사람이 이렇게 단호한 문장을 쓰는 게 익숙치 않더라고요. 하지만 보내고 나니까 이상하게 숨이 트였어요. 내가 나를 지키는 느낌? 오래 미뤄둔 숙제를 끝낸 기분이었죠. 그날 저녁, 이번엔 민수 누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깟 쓰레기 한 번만 버려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어. 엄마도 나도 업무 방해 피해 입었어. 너 타이밍 놓친 거야. 비용은 절반은 내야 공평하지 않겠니? 저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얽히고 싶지 않았어요. 짧게 보냈죠. 협의할 일 없습니다. 계속 연락하시면 통신 매체 이용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와요. 화가 끓어올라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저는 이별을 했고 나는 내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새벽에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너 문자 봤다. 엄마가 기분 상했대. 우리 집 앞에 놔둔 건 내 것도 있었고 이웃이 민원 넣어서 집주인이 날 압박하더라. 청소비 30만 원만 보내. 저는 다시 한번 아주 느리게 답장을 썼어요. 민수야,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 시간들, 그게 나한테 남긴 건 고마움이 아니었어. 책임 전가였어. 돈은 못 보내. 그리고 다시는 이런 연락하지 마.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놨는데 창밖에서 비가 내리더라고요.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죠. 일주일 뒤 민수 엄마에게서 도착한 건 더 이상 메시지가 아니었거든요. 노란 봉투 내용 증명 예고장이었습니다. 출근 준비하다가 문 앞에 노란 봉투가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보는 순간 손끝이 싸늘해졌어요. 내용 증명 3글자. 보낸 사람은 동민수 어머니. 속을 열어보니 청소비 30만 원 청구 및 손해배상 요청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도대체 이분은 어디까지 할 생각일까? 단 한 줄, 법적 조치하시겠다면 하세요. 저도 증거 충분합니다. 그렇게 메모 써서 사진 찍고 경찰서 민원실로 향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상담해주던 경찰분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단순 민사 문제일 수는 있지만 반복적인 연락이나 협박성 청구면 형사로 전환 가능합니다. 그 말 듣는데 그동안 눌려있던 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불안해야 해? 경찰분이 이어서 말했어요. 내용 증명은 협박용으로 쓰는 분들도 많아요. 감정 섞지 말고 공식 대응 준비하세요. 그날 이후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며칠 후 저는 민수가 살던 건물 관리사무소를 찾았어요. 저 혹시 호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적 있나요? 관리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예, 음식물 쓰레기 민원은 있었죠.
근데 그건 민수 씨가 출근하면서 자기 집 앞에 내놓고 가던 거예요. 며칠간 그대로 있어서 벌레 꼬였다고 옆집이 신고했죠.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렇게 욕먹을 이유가 없었다는 게 이제야 확인된 거예요. 그날 저녁 또 민수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가 마음 상해서 그래. 그냥 10만 원만 보내라. 그럼 다 끝난다. 저는 이제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수야,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가한 무례의 문제야. 보내고 나니까 진짜 이별이 이제서야 끝난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내가 감정 정리를 못한 게 아니라 그들이 날 붙잡고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저도 결국 내용 증명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귀하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허위 사실 유포 및 금전 요구 시 협박죄로 고소하겠습니다. 관련 증거 문자, 통화 녹음, 관리사무소 진술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문장 하나하나를 쓰면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근데 보내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어요. 이제 나도 누군가의 표적이 아닌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사 사람들은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면 혀를 내둘렀어요. 와, 진짜 영화보다 더하네. 근데 잘했어, 너. 그 집은 그냥 습관이야. 누군가 도와주면 그게 의무가 되는 집. 하리는 저녁에 맥주를 사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지은아, 내가 그때 한 청소는 사랑이었지. 근데 지금 그들은 사랑을 계약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는 이젠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해.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사람은 결국 자신이 해석한 만큼만 상대를 이해하더라고요. 며칠간 조용했어요. 이제 끝났나 싶던 어느 날 민수 누나가 또 문자를 보냈어요. 법적으로 가도 우리가 유리해.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청소한 사진도 있고 엄마가 병원 다닐 정도로 스트레스 받았다. 그 순간 정말 웃음이 나왔어요. 아직도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보냈어요. 좋아요. 그럼 법정에서 뵙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이 들었어요. 긴 싸움이 시작될 걸 알면서도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으니까요. 경찰서 민원실 문을 여는 순간 손끝이 떨렸어요. 이게 진짜 고소를 하러 오는 기분이구나. 창구에 앉아서 서류를 내밀었죠. 민수 어머니와 누나 이름이 적힌 칸을 보니 지난 1년 동안의 감정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내용 증명 이후로 반복적 연락, 협박성 청구 내, 이건 명예훼손과 협박죄 가능성 있습니다. 담당 경찰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서류를 정리하면서 제게 물었죠. 혹시 합의 의사 있으세요? 저는 단호히 말했어요. 없어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제 인생의 문제예요. 며칠 후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 씨 피의자 측에 출석 통보했습니다. 조사 일정 나왔어요. 그날 하루 종일 손이 떨렸어요. 회사에서도 멍하고 퇴근길엔 괜히 하늘만 쳐다봤어요. 내가 너무 세게 나갔나? 그런데 동시에 생각했어요. 아니야, 이건 내가 나를 지키는 일이지. 그날 경찰서 조사실에서 민수 가족을 다시 마주했어요. 민수 어머니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이었고 누나는 팔짱을 끼고 저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조사관이 말했어요. 민수 씨 어머니, 피해자에게 청소 비용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딱 잘라 말했죠. 지은 씨가 우리 집을 관리하다시피 했어요. 그 덕에 청소 비용도 줄었고 같이 쓴 반찬통이 많았어요. 근데 헤어지고 나서 다 방치돼서 피해를 봤죠. 그 말에 제가 웃음이 터졌어요. 아니요. 제가 관리해 준 건 호의였어요. 그쪽은 그걸 당연한 의무로 착각하신 거고요. 조사관이 잠시 기록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지은 씨 말이 맞습니다. 청소나 정리는 법적으로 책임 범위가 아닙니다. 그때 민수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그만하자. 그 한마디에 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며칠 후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이 확보됐어요. 민수가 출근길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문 앞에 놓고 가는 장면, 그걸 제가 치워주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떠난 이후에도 그 봉투가 며칠간 그대로 있는 모습까지. 조사관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거면 충분히 상대방 주장 반박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억울함이 천천히 풀리는 그 느낌. 누군가 내 말을 믿어준다는 게 이렇게 벅찰 줄 몰랐어요.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지은아, 미안하다. 내가 엄마 말리질 못했어.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서 내 탓으로 돌린 거야. 그 문자를 읽는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이젠 용서도 분노도 없었어요. 단지 한 사람의 한심함만 보였어요. 괜찮아. 나도 이제 다 끝내려고. 그렇게 답장 보내고 정말 마지막으로 차단했어요. 조사 결과 통보서가 도착했어요. 민수 어머니의 협박성 발언은 경고 및 교육 조치, 누나는 통신매체 이용 협박으로 송치 예정. 그리고 저에 대한 무혐의 결정. 서류를 읽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한 장의 종이에 내 지난 몇 달이 담겨 있었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그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정말 다 끝났어. 엄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잘했다. 이제는 너부터 챙겨. 창문을 열었는데 봄바람이 살짝 들어오더라고요. 그 바람 속에서 나를 괴롭히던 기억들이 조금씩 흩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를 나처럼 착해서 이용당한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자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이용당한 적 있는 누군가에게 너 잘못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조사 끝나고 나서 한동안 휴대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진동이 그냥 일상의 일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민수 가족 쪽에서도 연락은 끊겼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흘러갔어요. 출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예전엔 늘 지쳐 있었는데 이제는 뭔가 단단해진 얼굴. 나 여기까지 왔구나. 그 생각에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며칠 후 점심시간 동료 할인이랑 밥 먹는데 야, 그 일 완전 정리됐다며? 대박이네. 너 진짜 멋있다. 할인이 엄지를 척 들었어요. 나는 솔직히 내가 중간에 포기할 줄 알았어. 나도. 근데 하다 보니까 포기가 더 피곤하더라. 둘이 그렇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진짜 오랜만이었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있던 돌덩이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그날 밤 문득 호기심에 민수 SNS를 들어가 봤어요. 비공개였던 계정이 다시 열려 있었고 이제는 깨끗하게 다시 시작. 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댓글엔 친구들이 형 힘내요. 이제 다 털어버려요. 이런 위로가 달려 있었죠. 그걸 보는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억울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저 사람도 자기 방식대로 사는구나 싶었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정말로 끝났다는 걸. 그 다음 주 혼자 강릉으로 떠났어요. 늘 남 눈치 보느라 못했던 여행이었죠. 기차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 지은아. 이게 진짜 자유야. 카페에 앉아서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데 파도 소리가 마치 위로 같았어요.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도 돼. 그 말이 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여행 좋았어? 응, 엄마. 혼자였는데 이상하게 하나도 안 외로웠어. 엄마가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더라고요. 사람이 단단해지는 건 누가 도와줘서가 아니야. 스스로 무너졌다가 일어날 때야.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혔어요. 엄마는 항상 단 한마디로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날 밤 새로 산 노트의 첫 페이지를 열었어요. 제목은 내가 나를 지키는 법. 그 아래에 이렇게 적었어요. 누가 뭐래도 내가 느낀 불편함은 사소한 게 아니다. 사랑은 책임이 아니라 선택이다. 착한 사람보다 단호한 사람이 되자. 그 문장들을 쓰면서 나는 나에게 약속했어요. 다시는 호의를 내 상처로 만들지 않겠다고. 그 후로 2달쯤 지났을까 회사에서 신입 직원이 들어왔어요. 낯선 얼굴인데 묘하게 편안했어요. 점심 먹으러 같이 나가는데 그가 그러더라고요. 지은 씨 생각보다 많이 웃네요. 그 말에 살짝 웃었어요. 예전엔 잘 못 웃었는데요.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그날 퇴근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바람이 불었는데 그 바람이 꼭 이제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요즘은 출근길이 참 편해요. 예전엔 이어폰 끼고 음악 크게 들으면서 세상 다 막아버렸는데 이제는 그냥 바람 소리 들으면서 걸어요. 하늘이 이렇게 예뻤나 싶어요. 아침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반짝이는 걸 보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드디어 나로 돌아왔구나. 새로 들어온 신입, 이름은 도윤이에요. 처음엔 그냥 평범한 후배였는데 어느 날 야근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은 씨는 항상 괜찮아 보이네요. 근데 진짜 괜찮아요? 그 말에 순간 멈췄어요. 누구도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옛날엔 아니었는데. 그날 이후로 도윤과는 자주 대화하게 됐어요. 그 사람은 묘하게 나를 조용히 바라봐주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도윤이 커피를 사왔어요. 지은 씨, 이거 아메리카노 맞죠? 단 거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에 괜히 웃음이 나왔어요. 작은 배려인데 이상하게 따뜻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맞춰주기만 했는데 이젠 누가 나를 기억해주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그때 알았어요.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라 기억해주는 마음이구나. 그날 저녁 오랜만에 SNS 메시지가 왔어요. 보낸 사람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었어요. 민수. 메시지에는 단 한 줄. 그동안 잘 지냈지? 예전 같았으면 답장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화면을 한참 보다가 그냥 삭제했어요. 그 사람은 내 과거의 일부일 뿐 이제 내 현재를 흔들 수 없는 존재였어요. 며칠 후 도윤이 퇴근길에 말했어요. 지은 씨, 혹시 주말에 시간 괜찮아요? 왜요? 그냥 같이 영화 보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혼자였던 것 같아서요. 이젠 누군가랑 웃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 말이 참 조심스러웠어요. 예전 같으면 무서웠을 텐데 이젠 마음 한켠이 따뜻하게 녹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오랜만에 영화나 보죠.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건 누군가를 향한 시작이 아니라 나를 믿는 연습의 시작이었어요.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졌는데 도윤이 살짝 웃으면서 물었어요. 영화 어땠어요?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예전엔 슬픈 장면만 보였는데 이젠 웃긴 장면이 더 눈에 들어와요. 그 말에 도윤이 조용히 웃었어요. 그럼 성공이네요. 지은 씨가 웃었으니까. 순간 심장이 따뜻하게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이 무섭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지은아, 넌 이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고 누가 떠나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다. 창문을 열었는데 봄 냄새가 났어요. 거리엔 꽃잎이 흩날리고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 속에서 나도 따라 웃었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에요. 나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살아낸 주인공이에요. 그 모든 일이 지나고 어느덧 1년이 흘렀어요. 지금 저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고 혼자 사는 삶에도 완벽히 익숙해졌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고 창문을 열면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와요. 그때마다 생각해요. 그 시절에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그 상처가 없었더라면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인정에 기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느 날 회의가 끝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낯익은 얼굴을 봤어요. 민수였어요. 순간 예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상하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응, 아주 잘 지냈어.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정리됐어요. 이젠 나를 흔들 수 없는 사람, 그게 바로 과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민수가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미안했어. 내가 철이 없었어. 저는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그때의 넌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때의 난 그런 널 믿을 수밖에 없었어. 그 말에 민수가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넌 이제 진짜 달라졌다. 응, 나도 알아. 이젠 누가 날 구하지 않아도 내가 날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진짜로 사라졌어요. 봄비가 내리던 주말, 도윤이랑 공원 산책을 했어요.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걷는데 그가 물었어요. 그때 그 일 이제는 다 괜찮아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응. 이제는 그 일 덕분에 내가 많이 배웠어. 누굴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거든. 그 말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네요. 그날 우리는 비냄새가 가득한 길 위를 천천히 걸었어요. 며칠 후 도윤이 제게 편지를 줬어요. 지은 씨, 이제 그만 상처 얘기하고 앞으로 웃는 이야기로 살아가요. 나도 옆에서 같이 웃게 해주세요.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마침내 행복을 느낀 눈물이었어요. 내 인생이 이제 비로소 나의 이야기로 돌아온 순간이었죠. 그날 밤 창가에 앉아 녹음기를 켰어요. 유튜브 오디오북을 시작하며 했던 첫 멘트가 생각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지은이에요. 이제 그 다음 문장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모든 게 고요하게 정리됐어요.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상처의 기록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성장의 증거예요. 그날 새벽 하늘에 별이 유난히 많았어요. 창문을 열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고마워, 그 시절의 나야. 버텨줘서 견뎌줘서 끝까지 살아줘서. 그리고 웃었어요. 진짜로 마음 깊이. 이제 나는 누군가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도 스스로 따뜻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내가 찾던 행복의 시작이었어요. 사랑이 끝나도 인생은 계속되고 상처가 남아도 웃을 수 있다면 그건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한 번쯤은 넘어지면서 배우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부디 자신을 먼저 사랑해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